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갱신 기대권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라고요. 보통 계약직으로 일하면 계약 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마침표가, 진짜 마침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강남노무법인 칼럼과 여러 대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이 알쏭달쏭한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났고 어떤 때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를 읽다가 좀 놀랐어요. 이 법리가 그냥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건가요? 고용 불안.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처럼 쓰면서도 해고는 자유롭게 하는, 뭐랄까, 편법이 만연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었겠네요. 매년 절벽 끝에 서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드디어 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기간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간제법이요? 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다. 2년을 넘기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죠. 2년이라는 상한선을 두어서 기업들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막은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보내주신 기간제법 조항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갱신기대권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던데요? 바로 그게 이 주제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갱신 기대권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조항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대법원 판사들이 쌓아 올린 판례의 법리입니다. 말하자면 기간제법에 보이지 않는 별채부록 같은 거죠. 법에는 없지만 법처럼 작동하는 원칙이라. 그럼 그 원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년이 아직 안 됐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이 회사는 특별한 사고만 안 치면 내 계약을 계속 연장해 주겠구나 하는 믿음, 즉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그만 나갑시다 라고 통보하면 네, 그건 부당해고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법 조항이 아니라 판례로 만들어진 원칙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정당한 기대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나도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제 희망사항이랑 법이 보호해주는 기대를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분쟁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죠. 대법원 판례들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경우인데 계약이 워낙 오랫동안 반복돼서 계약서의 기간이 그냥 형식적인 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건 2년 제한법으로 대부분 해결됐고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나머지 두 가지겠군요. 네. 두 번째는 아주 명확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일정한 평가를 통과하면 재계약한다. 같은 문구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죠. 이건 약속이 문서로 남아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문제는 항상 문서에 없는 것들이죠.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바로 이 세 번째,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의 관행이나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니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신뢰관계가 사실상 형성된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탐정처럼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신뢰를 찾아내는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회사의 인사평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유독 많더군요. 네, 2014년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던 근로자였는데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인사평가 점수가 낮으니 나가세요 라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평가 점수가 낮다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이 그 인사평가라는 걸 한번 까맣습니다. 그랬더니 평가 항목이 업무 개선 노력, 조직 융화, 이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이고 누가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도 불분명했던 겁니다. 아,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평가였던 거죠. 법원은 이런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이걸 근거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 단순히 평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가의 과정과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바로 업무의 성격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사건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네, 이 사건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운전자들은 1년마다 꼬박꼬박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법원이 이렇게 본 겁니다. 가만 보자. 장애인 골택시 사업이라는 게 1년 하고 끝내 일시적인 프로젝트인가? 아니지 않나. 이건 서울시가 계속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아닌가? 라고요. 업무 자체가 영구적인데 사람만 1년짜리 부품처럼 계속 갈아 끼우는 건 이상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시 운영계획에 부적격자 교체를 위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서요? 바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이걸 갱신 거절의 근거로 삼으려 했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해석했어요.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평가한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특별히 부적격자하지 않으면 계속 같이 간다는 약속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와, 결국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계약서의 이름표보다 업무의 본질을 보라. 꼬리표는 기관제인데 몸통은 사실상 정규직이었던 셈입니다. 와,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이름표는 기간제, 몸통은 정규직.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간제법에는 2년 사용 제한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만 55세가 넘은 고령자 같은 분들이요. 그럼 이분들은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니까 갱신 기대권 같은 것도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많이들 헷갈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이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군요.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방송국 사내 변호사 얘기가 눈에 띄던데요. 변호사면 보통 전문직이라 예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 거죠?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던 업무를 보니까 일시적인 사건 처리 같은 게 아니라 방송국 운영에 계속해서 필요한 상시적인 법률 자문이었죠. 아, 상시적인 업무? 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이 정도면 계약이 계속 갱신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났으니 무기계약직이 될 가능성은 아예 0%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 골프장 근로자들 사례는 갱신 기대권 법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회사 정년, 만 55세를 넘긴 상태에서 촉탁직 계약을 맺었어요. 당연히 2년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판단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이번 계약도 이전처럼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두 기대를 분리해서 본 거군요. 네, 이분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계약을 갱신해 왔고 딱히 업무 성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하던 일을 대체할 사람을 새로 뽑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끝내는 건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고 본 판결입니다. 와, 정말 근로자 보호를 굉장히 두텁게 해주는 판결이네요. 2년 제한과 갱신 기대권은 별개라는 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기대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채용 공고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시작부터 선을 확실하게 그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에도 본 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이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여기는 딱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법원은 이런 경우 애초에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사례는 정말 의외였어요. 무려 14차례나 계약을 갱신했다면서요. 횟수만 보면 당연히 기대권이 생길 것 같은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례는 갱신 기대권 판단에서 갱신 횟수라는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이 14번의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길어야 6개월이었고 업무 내용도 정규직 직원의 휴가나 교육 같은 빈자리를 잠시 메우는 명백히 한시적인 업무였습니다. 14번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였군요.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한 것뿐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업무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회사에서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거쳐갔는데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갱신될 거라는 관행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니 비록 갱신 횟수는 많아도 이걸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청취자분께서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갱신 기대권은 법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만든 매우 강력한 보호장치라는 것, 계약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 정당한 기대는 내 마음속의 희망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 회사 규정, 반복된 관행, 업무의 성격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공은 회사에게 넘어갑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요.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말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증명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강남 노무법인 자료의 결론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정해져 있네요. 애초에 계속 사람이 필요한 업무라면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이런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겠군요. 그것이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 업체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바뀌는 경우 기존 A 회사 소속 경비원이나 미화원 분들에게 새로운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법리가 원래 계약 당사자였던 A 회사를 넘어서 전혀 다른 회사인 B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미래의 고용 환경에서 과연 이러한 기대권 보호의 원칙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